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론가가 되지 말라입니다. 이론가에서 경험자로 바뀌어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그런 걸 나누고 싶어요. 음, 이론가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경험한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제가 어땠냐면 저희 언니가 저보다 2살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언니는 얼굴도 작고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키가 아담해요. 160 조금 넘거나 그래요. 근데 저는 173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저보다 2살 많으니까 저희 언니가 25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결혼해서 아이도 거의 허니문처럼 해서 아이도 빨리 가졌고, 그래서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저희 언니랑 몇 살? 거의 한 25살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25, 6.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되게 같이 큰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어릴 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도 애 뭐 봐달라 그리고 같이 언니 집에 가면 언니가 힘든 일을 저한테도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론가들은 뭘 그렇게 아는 잡지식이 많아서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알려주는 거지만 그게 결국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것만 같아요. 그냥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거니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하고 아이 키워가면서 이건지 아닌지 모르고 그리고 뭐 아이랑 기싸움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있죠. 뭐 등등이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저는 애도 낳아보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해봤던 사람이, 애도 낳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때 교회 학교로 해서 제가 교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듣는 것들이 많고, 아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겉핥기식으로 알아서 언니한테 막 이렇다 저렇다 충고를 했었어요. 충고 아닌 충고, 막, 언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막 이렇게. 언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애를 그렇게 키워? 막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저랑 언니랑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언니한테 그리고 그러면 저는 또 저 나름으로 서운하기도 한 거죠. 아니 언니 힘들어하니까 도와주려고 한 거였는데 왜 왜 그걸 기분 나빠만 해? 막 이런 또 저 나름의 또 감정으로 기분 나빠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이를 낳아보고 결혼하고 낳아보고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막 셋도 낳아보고 하니까 이제 입을 함부로 말을 해선 안 되겠구나. 어떤 말을 해도 그 상대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고 그냥 묵묵한 게 오히려 또 낫구나. 왜냐면 내가 그 상태에서 언니가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애도 낳아보지 않은, 결혼해보지도 않은 동생이 뭘 안다고 그렇게 알려주려고 했을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저희 언니한테 제일 미안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 할 때도 언니가 저를 많이 도와줬는데, 그때 상황에서도 언니한테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지 못했던 게 계속 미안함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착한 동생, 착한 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마음이 아무리 그렇다 한들 행동이 잘못됐고 행동이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많은 경험에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론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는 게 너무나 많아지면요. 결국엔 아는 건 많아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되게 좀 안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결혼해서 아이, 아이 낳으면 그래도 나름 잘 키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아, 진짜 정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키우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 게 많고,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또 아이들은 이렇게 함께 해야,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고 싶으면 또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론가가 되지 말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지식은 그냥 이론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60, 80, 100 이상을 사는데 같은 하루를 살아도요. 뭔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제안과 설득해야 하는 일, 그리고 거절도 받아보고 남들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해보고 틀려도 보고 진짜 대놓고 틀려도 보고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뭐 등등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아는 정보나 지식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안에서 범주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삶에서 뭔가 변화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유튜브나 뭐 이러한 유튜브나 뭐 이런 부분들의 정보들 가지고 언론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들었고 익숙한 거에 의해서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그걸 100% 믿어버리는 부분들이 정말 이론가들이다라는 걸 오늘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 인터뷰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맞다. 내가 이론가일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그렇구나. 그냥 왜냐면 관심이 없었고 그냥 들려왔고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또 아는 얘기 하짓거리 나오면 아 그거 그렇대 라고 또 전달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성인으로서 그게 되게 무책임한 행동인지를 오늘 느껴졌고요. 그런 그런 이론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일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아이슬란드 대표님 인터뷰 때 나왔던,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세일즈를 해야 하는, 영업을 해봐야 되는, 적어도 영업을 해봐야, 그런 관점들이 생기고, 점점 감성적인 모든 사람이 이성으로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는 부분들, 이런 게 또 연결이 되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론가는 정말 무서운 거고, 그리고 이론가들은 사실 무식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어,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생각이 되게 두렵고 만약에 내가 어떤 쪽인지 모른다고 했을 때 내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왜 그 생각을 들었는지 왜 그 선택을 하고 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한 뒤에 명확한 자기만의 답이 없다면 그냥 내가 이론가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고,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이 뭔가를
그 사람이 무언가를 말했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의 이슈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왜 탄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본인의 생각을 왜 그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도, 탄핵 집회 반대를 한다면 왜 집회 반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이거를 본인이 왜 그걸 믿고 그거를 지지하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에, 자신에 대한 생각에 그거를 바탕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냥 이론가들은 사실 이유를 대려면 이유가 없을 거예요. 저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뭐 남들이 말을 하니까 저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건 나다. 이건 나다. 이건 나다. 나였다. 이거를, 아마 대다수가 이렇기 때문에 그 싸움이 길고, 그 싸움을 정말 진짜 강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구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와, 이론가가 되면은 위험하다. 저의 결론입니다. 이론가가 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경험을 해야 된다. 두렵고,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는 부분도 저의 생각을 워낙에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지라, 제가 말하는 걸 지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저의 생각, 제가 배웠던 거, 그리고 배웠던 거를 제가 이렇게 다시 출력을 하면서 제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확인도 되면서 또 그걸 정리하다 보면서 이제 제가 또 각인을 하고 있는 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진짜 그 알과 내가 그 아는 걸 이제 말로 설득하면서 표현해내는 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제가 유튜브를 해보면서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 나 그거 알았는데, 근데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 설명하기 좀 못하겠어. 이런 말 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들으면 그 상대방이 알려주는 걸 상대방이 이해 가게끔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까지는 됐어요. 근데 그 아는 걸 설명하는 거의 그 표현력은 단어도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과 내가 연결하고 싶은 표현해내려고 하는 그 상황과 맞는지도 여부도 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말을 해봐야, 경험해봐야, 저도 이런 것들이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살아봤었어요, 저는. 저의 생각을 말한다는 건,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간증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많은 말을 해보고 했었지, 만약에 제가 교회도 나가지 않았다면,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라고 딱 기회가 되면 그래도 용기 내서 하는 성격이지, 제가 말할게요, 막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서,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말하잖아요? 이걸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하는 것과 저의 행동을 또 봐지게 돼요. 내가 그 말한 대로 지키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렇게 또 봐지게 되고, 또 듣는 거가 아는 걸로 착각해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제가 아는 걸로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론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린 부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틀리는데 이렇게 대놓고 틀려본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가 지나가서 또 제가 당황했는데,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가 딱 오잖아요. 내 안에 부끄러운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막 남의 시선들, 막 이런 것들이 신경 쓰여요, 엄청.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저의 생각을 말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용이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또 해야 된다. 내가 이론가로 남지 않으려면 유튜브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자기 자신이 보일 것이고, 내가 댓글을 남기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유튜브가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해보는 경험자가 될 것이다. 입니다. 이상입니다.